자, 최근에 한동훈 씨가 민심 타령을 했습니다. 번드르르한 소리로 민심 타령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당이나 정의,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은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치 봐야 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에 박힌 소리 툭툭 나옵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라볼 때 짬밥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거를 보면은 워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느낌을 바로 느끼셔야 돼요. 자, 한동훈 씨한테 내가 진심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민이 항상 옳다. 뭐만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 이런 발언들은 우파 정치인 입에서는 절대로 쉽게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라는 존재는 한 사람이 아니죠. 국민은 이권 집단의 입김이 들어가는 편향된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특정한 세력의 방향성대로 입맛대로 그 눈과 귀가 가려지고 정상적인 여론의 형성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파 정치인은 여론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때로는 국민과 여론을 향해서 설득하는 그거를 주저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론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과 대중들이 잠깐 좌파의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리고 흘러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교육하고 교정하고 바로잡아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요. 이런 데서 개인의 철학과 정치 내공이 얄팍한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대충 시류에 편승하는 거죠. 포퓰리즘이라는 게 꼭 복지 정책만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대중들한테 굽실거리고 손바닥을 비비는 것도 포퓰리즘이에요. 정치 내공과 철학이 얕은 게 티가 난다고. 현대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은 똑똑할지도 모릅니다. 뭐 나와 여러분들도 개인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편차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또 그 개인들이 집단이 되어가지고 군중을 형성하게 되면은 때로는 그들이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군중 심리라는 거는 때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잔인하며 동시에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나온다 싶을 때 확고부동한 원리 원칙이 있는 사람과 반대로 툭하면은 국민 눈높이를 들먹이면서 두루뭉술하게 구는 사람, 그때그때 시류에 대충 편승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S급 정치인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원리 원칙이 있는 S급 정치인과 흔해 빠진 B급 정치인이 바로 그런 데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동훈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B급이 아니라 C급도 안 됩니다. 있는 정부조차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 적이 원하는 방향대로 놀아나고 있잖아. 적이 조종하는 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나라가 지금 여기에 놀아나고 있죠. 이거는 솔직히 언론들도 나쁘고 국민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지금 병사의 목숨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목숨값을 핑계로 늘 그렇듯 자극적으로 정치 장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파가 원하는 거는 이재명이나 조국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여론전으로 교묘하게 선동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정부를 한번 크게 뒤흔들어 본 뒤에 결국에는 대통령을 최소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거나 끝까지는 결국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끌어내린 뒤에 조기 대선으로 끌고 가려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과거에 그리고 저것들은 한번 해본 적도 있었던 길입니다. 그래야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이 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 여러분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마침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의 떨거지들과 그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동시에 붕괴가 되겠죠. 이재명이 날아가게 되면은 다른 수많은 주변인들 재판이나 추가 혐의도 그때부터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지금보다 대장이 날아가면. 민주당 내부의 그 빈자리를 서로 먹어보겠다고 당권 투쟁으로 민주당 진영 내부는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잡았던 당권인데 저런 식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당권을 일단 이재명과 주변 떨거지들 친이가 완전히 장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적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한동훈 본인도 말을 뱉어내고 나가지고 특검법에 대해서 말을 뱉어놓고 나서 뒷감당이 버거우니까 자꾸 이런저런 단서조항을 다는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주도하고 임명하고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이 상식적으로 거기 순순히 동의를 해주거나 만족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정확하고 올바르게 수사를 해줘도 또 하자 다시 하자 정치적인 장난질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될 거란 말입니다. 민주당 애들이 지금 깝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진짜 병사 목숨 때문에 저래?
징병제 하에서 특수수색 작업에는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 어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도 군대 갔다 왔고 그런 거 하천 수색 작업을 그때 이제 제가 갔던 데는 물이 얕지만 한 적이 있어요. 나도. 근데 이 특수수색 작업에는 그 나이 어린 그때 당시 병사들이 다들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 대민 지원 나가가지고 위험한 하천 수색 작업을 했어. 문제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런 류의 대민 지원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휘관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근본적인 관례나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스킨스쿠버 장비와 고무보트 등등 장비를 충실하게 갖춰 입었을 때 잠수에 특화된 전문 직업군인들, 특수부대들만이 그런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앞으로 바꾸자.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를 예방하자. 이런 게 지금 정치권의 주된 논의가 아니죠. 민주당은 애초에 정치적인 목적만 가득하다고요.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을 지키고 시간을 벌고 또 정권을 뒤흔들고 빼앗기 위해서 특검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도 있고 수사기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왜 그거를 기다려보지를 않고 특검을 전부 다 한다라는 겁니까? 매번 이렇게 그럼 특검으로 할 건가요? 아까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적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바보잖아.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떤 곳인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 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렇게 높은 레벨에서. 평소에 철학도 없었고 생각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다시 말해가지고 다른 별 볼 일 없는 정치인들과 얼마나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은 수준의 뻔한 사람인가가 이런 데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 겸손해야 되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누가 못합니까? 똘똘한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거는 잘합니다. 글 써보라고 하면 잘해요 그런 거. 근데 어른 정치인이면은 그런 하찮은 소꿉놀이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지금 뭐 고등학생들 가상 토론회 합니까? 오히려 국민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쏠리고 있을 때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 여론의 색안경을 벗겨주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우판의 아군 진영은 공고하게 그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 뒤에 그놈의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라는 것도 내 근거지를 먼저 단단하게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남자 지휘관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법돌이 애송이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평생 걱정 없이 살아온 도련님들, 새님들이니까요. 온실 속의 화초들이잖아. 자연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리더의 깜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런 애들이 지금 리더를 하고 있다고요. 현대사회가. 아무리 지들이 똑똑하고 센 척을 해도 배가 조금만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 얕디얕은 철학과 내공, 심지의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윤통이 답답한 거 아니냐. 물론 속 터지는 거 많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비판해도 한동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행동을. 민주당 좌파 586 언론 노조가 교묘하게 내거는 각종 선동과 프레임에 당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조심했으면은 이종섭 황상무 그딴 곁다리들 조심했으면은 민주당이 다음 트집거리는 못 잡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순진해요. 그 기울어진 여론 선동의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사회 다양한 창구와 분야 미디어에서 우리 편을 늘리고 세력을 키우고 맞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기울어진 판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을 때 탄핵몰이까지 몰고 가던 게 바로 민주당 애들의 행동입니다. 그래 대한민국 우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직도 어떤 괴물들과 싸우는지 모르겠습니까? 평생 정치질만 해본 저 586 운동권 애들이 얼마나 지독한 애들인지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는 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2인 삼각이 잘 안 되고 삐걱대는 거를 원할까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 좌파가 원하는 방향대로 놀아나는 사람은 적이 원하는 방향대로 놀아나는 사람은 전략적이고 똑똑한 사람일까 아니면 헛똑똑이의 바보일까요? 한동훈이가 요즘 왜 저러는지는 내가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본인이 여론은 좋은데 대통령만 여론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걸 분리해가지고 순진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좌파 거대 언론 노조가 이런 식으로 야 너는 여론이 좋은데 서결이만 지금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주니까 걔네들 손바닥 위에서 지금 이 양반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동하죠. 흔들리는 배에서 냉큼 뛰어내려가지고 본인 이미지만 차별화하면서 배를 갈아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제끼고 당을 장악해보겠다라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누가 그런 망상에 입김을 넣겠어요. 같이 출세해보려는 놈들이야. 민주당에서 끈떨어졌던 애들. 김경률을 비롯해가지고 진중권, 하문경 같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좌파들이 계속 주변에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게 본인이 과연 그래가지고 피투성이의 국힘당 선장이 되고 나면 임기 3년 남은 정부랑 전부 다 대립하면서 본인이 국힘당의 선장이 됐다고 쳐. 그러면 과연 좌파가 그때는 안 흔들 것 같습니까? 그래 동훈이 너 잘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총질할 때는 잘한다라고 하겠지. 근데 본인 정치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도와줄까?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향을 피우고 비석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광주도 그렇고 4.3 사건도 그렇고 아무리 좌파의 성역에 한동훈이 프레임에 굽실거려도 좌파는 한동훈 씨 당신을 공격하고 깐다니까요. 그 와중에 우파 진영 내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집토끼들이 분열이 된다고. 산토끼 쫓아다니는 사이에 빗장우리 문을 열고 집토끼들이 전부 다 뛰쳐나가버린단 말이야. 총선 행보에서 과연 한동훈 본인이 했던 문제나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너무 많았어요. 정확한 근현대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위험천만하게 광주 5.18 헌법 드립에 국가유공자 드립까지 쳤고 위험천만하게 4.3 사건은 지가 나서가지고 재심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거 정신 나간 짓이죠. 연구자료 많은데 좀 보란 말이야. 4.3 사건 대해서 모르면. 그때 물론 가슴 아픈 사건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는 맞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남한의 정부 수립을 어떤 그런 걸 이제 거부하고 부정했던 북한 김일성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게 근데 우파 진영 내에서 요즘 슬슬 재조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끈떨어진 퇴물 좌파들 옷만 갈아입혀가지고 공천 도배질을 했죠. 이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골수 우파 유튜버 분들이 이런 데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동훈 씨 당신을 몇 달 전에는 열렬하게 응원하고 당신이 공격을 받을 때 쉴드를 쳐주던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니까. 민주당 비판하는 거하고 관점이 달라요, 이거는. 근데 민주당에서 끈떨어진 퇴물 좌파들 옷만 갈아입혀가지고 공천 도배질을 했죠. 우파는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좌파표 조금만 더 받으면 우리가 쉽게 이길 거다라는 그 어리석은 망상을 했단 말이야. 도태우나 장해찬의 사례처럼 당원들이 싸움꾼이 필요해가지고 경선에서 선택을 했고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그 경선을 뚫고 올라왔던 후보들이 있었는데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좌파 눈치를 본다고 막말 드립치면서 그 사람들 공천 취소시켜버렸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일을 맡겨보고 주요 화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대번에 견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면접관의 역량만 이렇게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은 면접 그거 금방 봐요.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외노자, 난민, 이민청 타령하는 것들 이제 우파가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저 국민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던 양반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심지도 깊고 깡단이 있던 사람인지 그거 고작 면접 5분 10분만 보면은 다 견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동훈도 정신 나간 짓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패장의 이미지가 두터워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좌파들이 살살 유도하는 대로 정부랑 뭔가 차별화, 대립각을 세우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런데 좌파가 유도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자기 입지를 좁히는 길이라는 거. 저런 것들. 좌파의 성역에 굽실거리고 이러는 것들. 그게 결국엔 자기 입지를 좁히면서 스스로가 속해 있는 진영을 분산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반대로 지가 그토록 청산해야 된다고 말로 떠들었던 민주당 586 운동권. 맞아요. 나도 한동훈 의견에 찬성합니다. 민주당 586 운동권을 청산을 해야 되죠. 근데 왜 당신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그 586 운동권들이 입지를 넓혀주고 있는데 왜 그들의 성역에 성벽을 쌓아주고 있냐고. 왜 그것들의 성역에다가 성벽을 쌓아주고 있냐고. 차라리 가만히나 있든지. 운동권 청산하자면서 왜 그러는데 행동이. 왜 좌파들 옷만 갈아입은 좌파들 공천 도배하냐고. 거꾸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리더 한번 해보라고 일을 맡겨보면은 그 사람의 능력과 한계점 견적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운전대를 쥐어주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힘당 애들은 싹 다 얼을 타요. 운전대를 쥐어주면은 싹 다 얼을 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사실 얘네들은 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명확하게 가고 싶은 목적지가 없었던 애들이거든.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자리를 그때그때 차지하는 게 전부지. 그런데 정작 그 자기 한 목숨, 그래 자기 살 길조차라도 똑바로 잘 찾아가면은 참 좋을 텐데
지가 살 수 있는 그 길조차 진정으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매번 어리석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대 국힘당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그 바보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한 사람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당대 국힘당에서 인기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가지고 미식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경기 시합 전에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대규모 스포츠 경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관객들이나 풋볼 선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성조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특이한 거는 왼쪽 가슴에 손을 대도 되고 안 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을 가슴에 올려도 괜찮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 가지고 이 순간에만큼은 국가에 대한 국기에 대해 감사와 예의를 좀 존중을 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 당시 콜린 캐퍼닉이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국기에 예의를 표시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작은 논란이었어요. 뭐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선수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죠. 그는 미국이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나라의 국기에는 그다지 경례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흑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여기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예전에 난리 나기도 했던 뭐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떡밥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가지고 좌파 자본가들과 언론 미디어가 가세하면서 그 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던 오바마까지 개인 표현의 자유다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캐퍼닉의 성조기 디스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캐퍼닉은 처음에 그냥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는데 미국 사회 내에서 발언력이 강한 군인들이 캐퍼닉을 비판하기 시작하자 딱 저런 교활한 기회주의자들이 늘 그렇듯이 군인들을 위해 가지고 무릎은 꿇겠다라고 저딴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묘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 저게 비장하고 멋있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좌파 자본가들과 언론 미디어 정치인들도 사회적인 여론몰이를 도와줬죠. 가세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저 캐퍼닉이라는 선수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성적도 안 좋았고 NFL에서 재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저게 물타기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판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좌파 반트럼프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하나의 사회운동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흑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휘둘리고 동조하게 됩니다. 군중 심리가 위험한 게 바로 저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트럼프한테 저항하지 않으면 너는 진정한 흑인이 아니다. 너는 백인들에게 팔린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 내부 커뮤니티의 흑인 사회는 아무래도 민감하기 마련이에요. 자, 올바른 생각을 하는 선수들 개개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집단 여론이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다른 파편화된 서로 흩어진 소수는 제대로 저항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자, 아마도 그래가지고 약해 빠진 우리나라 국힘당 정치인들 같으면은 저런 캠페인 분위기에 그냥 굴복을 했을 겁니다. 보이시죠? 얼마나 늘어났는지. 실제로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별 생각 없이 SNS에서 유행하던 시절에 자유한국당의 그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도 무릎 꿇고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정면으로 그 흐름에 맞서 싸웠습니다. NFL의 저런 잘못된 풍조에 대해서 트럼프는 비판을 했어요. 물러서지 않고 싸웠단 말이야. 성조기와 미국을 경멸하는 선수들은 해고해라라고 대통령이 대놓고 트윗을 날린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좌파 언론들은 독재자 트럼프에 맞서 싸우자라고 난리를 떨어댔죠. 그러나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군중심리 휩쓸리는 분위기 앞에 매우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백인 선수들도 흑인 동료 선수들을 존중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저 프레임에 넘어가 있단 말이죠. 다 같이 그러니까 저 있어 보이는 멋있는 무릎 꿇기 퍼포먼스에 동참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들불 번지듯이 번져나가는 거죠. 저게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상적으로 미국 사회 전체가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좌파 언론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트럼프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수 있겠다라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풋볼을 자기들이 드디어 장악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없이 침묵하고 있던 조용한 다른 미국 시민들도 사회 한켠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시민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 사람들은 풋볼의 인종차별 드립 같은 좌파의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나는 단지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성조기를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트럼프의 단순한 논리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 인기 많은 미식축구에서 관객석의 중간중간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자세히 보시면 빈자리들이 듬성듬성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심해지죠. 경기장은 거대하고 비록 그러니까 의자는 많을지 몰라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듬성듬성 관중석의 다수가 점점 비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이저 스포츠인 NFL 경기에서는 정말로 보기가 드문 광경입니다. 자,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국기 경례 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선수가 있으면 관람을 포기하고 퇴장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통령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자리에서 퇴장한 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시장들이나 주지사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미국의 우파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람을 포기하고 퇴장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NFL에 그동안 편의를 봐주고 있던 세금 절세 혜택들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국가가 주는 혜택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해 10월 9일에 미국의 NFL 협회는 백기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기를 모욕하는 선수들은 플레이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국기를 모욕하는 선수들은 니들 더 이상 여기서 뛸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깟 것들이 아무리 소신 있는 척해도 저게 한계죠. 트럼프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백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거 있으세요?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소신 있는 리더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우파 성향 시청자분들은 이번 일화를 보면서 감탄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거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이렇듯 한 나라의 운명은 뜻밖의 군중 심리의 광기, 미디어의 흐름에 함께, 그러니까 미디어의 흐름과 함께 한순간에 한 나라의 운명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 순간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권한이 있는 단 한두 사람의 소신만으로도, 신념만으로도 그 나라는 지켜지기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얼마나 살얼음 반위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언론과 미디어만 들여다보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안 알려주죠. 한국에는 보통 사안을 이렇게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봐주는 매체가 잘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 국민 여론을, 군중 심리를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용해볼 생각만 가득한 소인배들만 가득합니다. 국민들을 반대로 이렇게 스스로, 국민 스스로를 일깨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드문 시대입니다. 저건 트럼프가 잘한 거죠. 저 사람이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는 겁니다. 좌파가 억지를 쓰고 발악을 하고 여론몰이를 해도 트럼프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고 트럼프는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낼 맷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국힘당 정치인들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저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이 위험한 행보를 가고 있고 특히 툭하면은 국민 눈높이, 민심 타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 그리고 저 말에 대해서 저거 그냥 맞는 말 아니냐라고 제대로 그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해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일화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로 정치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까? 그죠?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배가 흔들리는 고비가 있을 때 국민들, 민심, 이런 국민과 민심 이런 거 들먹이면서 그저 세련된 말만 하고 자기가 사람 좋은 척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김영삼이나 김대중, 노무현이 나라를 망친 이후로 최근 20년 동안 더더욱 그런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국민과 대중들 앞에 필요한 리더가 어떤 리더일까요? 방금 보셨던 미국 풋볼 사례에서 보듯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정치인 개인의 뿌리 깊은 신념과 능력, 전투력은 이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미국조차도 최근에는 불안하게 좌파 미디어 여론 공작질에 좀 심각하게 흔들리고는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깊이, 바라보는 문제의 성질이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치판 애들을 보면 솔직히 좀 한숨이 나오죠. 한국 정치판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50보, 100보인 애들끼리 내가 당대표를 하겠다, 장관을 하겠다, 이런 소꿉놀이는 바라보고 있으면 솔직히 좀 한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짠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를 나오고 판사, 검사 출신이면 뭐합니까? 의사 출신이고 뭐 기업가 출신이고 뭐 어쩌라고. 여러분,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동훈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나경원,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다 똑같아요. 이런 레벨의 담론에 오면 좌파가 교묘하게 선동하는 대로 끌려올 사람들이라고. 아니면 별 생각도 없거나 애초에. 스펙 좋고 경력 좋은 건 알겠어요. 시험 치는 기계였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런 뻔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뻔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둘도 아니죠. 근데 국민 뻔한 소리나 한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가면서. 그런데 좌파가 교묘하게 여론전하고 국가의 뿌리를 뒤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뿌리 깊게 큰 이슈에 소신껏 맞서 싸울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말로 극소수라는 겁니다. 인구는 여러분들 수천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잘난 사람 그렇게 많다라고 하죠. 스펙 좋고 시험 치는 기계들이야. 시험 잘 치는 기계들은 대한민국에 많아요. 해마다 그런 애들은 수천 명, 만 단위 이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정작 나라를 제대로 이끌 만한 정치인 몇 명은 왜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본질, 그런 소신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정신력, 그리고 좌파가 흔들고 교묘하게 여론 선동을 할 때 그거를 반박하고 맞서 싸우는 맷집이 있냐, 멘탈이 있냐, 이론과 전투력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함께 가지고 있냔 말이야. 이게 이런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재 선발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한국 정치판에 별똥별을 타고 내려온 인물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들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요. 진짜 유치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제가 이렇게 혹평을 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똑똑하고 좋은 분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아까 미국의 풋볼 사례를 예로 들었듯이 침묵하고 있는, 미디어의 지원 사격을 받지 못하는 조용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정치 제도권 안에는 그 깜이 되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